당신이 지금 당뇨병 환자라면 절대 피해야 할 과일과 야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이 상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과일과 5가지 야채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200mgdl 이상으로 치솟는 위험한 음식들이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대안들과 함께 혈당을 안정시키는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당뇨병에 안 좋은 과일 5가지. 1. 수박 혈당지수 72. 많은 분들이 수박을 여름철 건강식품으로 생각하시는데 당뇨병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박의 혈당지수는 7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수박에는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 없이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이때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큽니다. 한 컵 정도의 수박에는 약 11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컵으로 만족하기 어려워서 2-3컵을 먹게 되면 당분 섭취량이 20-30g까지 올라갑니다. 수박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당분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인데 이 중 포도당은 혈당을 즉시 올리는 특성이 있어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수박을 먹으면 30분 내에 혈당이 50-80mgdl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섬유질이 적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에 비해 섬유질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박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2. 파인애플 혈당지수 66. 파인애플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인애플의 혈당지수는 66으로 중간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단순당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파인애플 주스는 더욱 위험해요.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 지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생 파인애플도 한 컵에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인애플의 당분은 주로 자당, 과당,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자당과 포도당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파인애플 한 컵을 먹으면 식후 1시간 내에 혈당이 60-100mgdl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파인애플의 또 다른 문제는 산성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당뇨병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 같은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3. 바나나 혈당지수 62.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는 각설탕 3-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51 정도이지만 잘 익은 바나나는 62까지 올라가죠. 바나나의 당분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익은 정도에 따른 혈당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록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하지만 노란색으로 익을수록 이 저항성 전분이 단순당으로 바뀌면서 혈당 지수가 높아져요.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7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가 약 105칼로리인데 이는 사과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예요. 당뇨병 환자는 체중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망고 혈당 지수 60. 망고는 맛이 달콤하고 영양가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망고의 혈당 지수는 60으로 중간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한 개에는 약 23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는 각설탕 6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망고는 또한 섬유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망고의 당분 구성을 살펴보면 자당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과당, 포도당 순입니다. 자당은 체내에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망고를 먹으면 30-60분 내에 혈당이 80-120mg/dl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망고의 또 다른 문제는 크기가 크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고 한 개를 통째로 먹는데 이는 당분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망고 한 개의 당분은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해요. 건망고는 더욱 위험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 지수가 더 높아지거든요. 건망고 한 줌에는 생망고 한 개보다 더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5. 포도 혈당 지수 59. 포도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도의 혈당 지수는 59로 중간 정도이지만 포도당이 직접적으로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포도의 이름 자체가 포도당의 어원이 될 정도로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당분이에요. 포도 한 컵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고 이 중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특히 건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 지수가 64까지 올라가죠. 건포도 14컵에는 생포도 1컵과 같은 양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부피가 작아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포도는 한 알 한 알이 작아서 얼마나 먹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무심코 먹다 보면 한 송이를 다 먹게 되는데 이는 당분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약 30-40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포도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포도 주스 한 컵에는 약 36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콜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병에 안 좋은 야채 5가지. 1. 감자 혈당 지수 85. 감자는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드시는 음식이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혈당 지수는 85로
고혈당 지수에 해당해요. 특히 으깬 감자나 감자튀김은 혈당 지수가 더욱 높아집니다. 감자에는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전분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에는 약 3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이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집니다. 삶은 감자는 혈당 지수가 85, 구운 감자는 95, 감자튀김은 75, 으깬 감자는 90 정도예요. 의외로 감자튀김의 혈당 지수가 낮은 이유는 기름 때문에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관리에는 좋지 않아요. 감자 요리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감자 샐러드입니다. 마요네즈나 설탕이 들어간 드레싱을 사용하면 혈당 지수가 더욱 높아져요. 또한 감자칩이나 감자 스낵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감자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감자는 포만감을 주지만 지속 시간이 짧아서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옥수수 혈당 지수 70.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0으로 고혈당 지수에 해당해요. 옥수수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옥수수 한 컵에는 약 31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이 중 대부분이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옥수수의 문제점은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옥수수 시럽, 옥수수 전분, 팝콘 등은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옥수수 시럽은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팝콘은 의외로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팝콘의 혈당 지수는 65 정도인데 여기에 설탕이나 캐러멜이 첨가되면 더욱 높아져요. 또한 팝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조림 옥수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존을 위해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혈당 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3. 당근 혈당 지수 47, 조리 시 85.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당근의 혈당 지수는 47로 낮지만 익힌 당근은 85까지 올라가요. 당근을 삶거나 볶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당분이 더 쉽게 흡수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특히 당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위험합니다. 당근의 당분은 주로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당은 체내에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을 올려요. 당근 한 컵에는 약 12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근 요리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당근 케이크나 당근 머핀입니다. 여기에는 당근뿐만 아니라 설탕, 밀가루 등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당근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당근 주스 한 컵에는 약 22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콜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4. 비트 혈당 지수 64. 비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의 혈당 지수는 64로 중간 정도이지만 당분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비트 한 컵에는 약 13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트의 당분은 주로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설탕의 원료 중 하나가 비트입니다. 비트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비트 주스 한 컵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해요. 게다가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비트의 문제점은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이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트 샐러드나 비트 수프를 먹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어요. 통조림 비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존을 위해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혈당 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5. 호박 혈당 지수 75.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박의 혈당 지수는 75로 고혈당 지수에 해당해요. 특히 단호박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호박 한 컵에는 약 12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호박의 당분은 주로 자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박의 종류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집니다. 단호박은 혈당 지수가 75, 애호박은 15, 늙은 호박은 50 정도예요. 단호박이 가장 위험하고 애호박이 가장 안전합니다. 호박 요리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호박죽입니다. 호박죽에는 호박뿐만 아니라 설탕, 쌀 등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호박죽 한 그릇에는 약 30-4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호박파이나 호박 케이크는 더욱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호박뿐만 아니라 설탕, 밀가루, 버터 등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혈당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팁. 1. 혈당 지수 낮은 과일 선택하기. 당뇨병 환자분들도 과일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들을 선택하면 되죠.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사과, 배, 키위, 오렌지 등은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적당량 섭취하면 괜찮습니다.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25-40으로 매우 낮아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과와 배는 혈당 지수가 30-35로 낮은 편입니다. 이들 과일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섬유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섭취 시간과 양 조절. 과일을 드실 때는 시간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침이나 운동 전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저녁이나 취침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시면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혈당을 소모할 수 있어요. 특히 운동 전에 소량의 과일을 드시면 운동 중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에는 혈당이 낮아진 상태이므로 과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과일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과일을 드실 때는 주먹 크기 정도, 즉 150-20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이를 2-3번에 나누어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 과일을 드실 때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아몬드 버터를 함께 드시거나 베리류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단백질과 지방은 위장에서 음식의 이동을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적이에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드시기 전에 샐러드를 먹거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4.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섭취. 과일 주스나 건과일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과일 주스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3-4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섬유질은 거의 없어요.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건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 지수가 높아져요. 건포도, 건망고, 건바나나 등은 모두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5.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 과일을 드신 후에는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컨디션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혈당 측정은 식사 전과 식사 후 1시간, 2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1시간 혈당이 180mgdl 이상, 2시간 혈당이 140mgdl 이상으로 올라가면 해당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혈당 일지를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기록하면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어요.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식단 관리. 1. 규칙적인 식사 시간. 당뇨병 환자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필요하면 간식을 2-3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견과류, 치즈, 그릭 요거트 등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2. 탄수화물 계산법.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15g을 1교환 단위로 계산해서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과일 1교환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 12개, 바나나 12개, 오렌지 1개, 딸기 1컵, 포도 15개 정도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하루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3. 혈당 급상승 방지법.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또한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운동 가이드. 1. 식후 운동의 중요성. 식후 30분-1시간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운동은
근육에서 포도당을 소모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후 운동은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2.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당뇨병 환자는 주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즉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중요성. 1.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는 코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뇨병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이 있습니다. 하루 10-15분 정도라도 스트레스 해소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2. 충분한 수면의 필요성.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세요. 정기적인 검진과 모니터링. 1. 혈당 자가 측정.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전 혈당은 80-130 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혈당 측정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시고 의료진과 상담할 때 활용하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시고 목표치인 7% 이하로 유지하세요. 또한 연 1회 이상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사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더 효과적이에요. 결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과 야채를 피하고 대신 혈당 지수가 낮은 대안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양과 시간을 조절하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포도, 체리, 감과 같은 과일들과 감자, 옥수수, 조리된 당근, 비트, 호박 같은 야채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대신 베리류, 사과, 배, 키위 같은 과일들과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샐러리 같은 야채들을 선택하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의료진과의 상담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또한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하시는 것도 당뇨병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 지수 낮은 요리 레시피와 함께 일주일 식단표를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당뇨병 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